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경자입니다. 오늘부터 알트코인 분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트로 영상으로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과 또 몇 개의 알트코인들을 간단하게 분석해볼 생각입니다. 이 알트코인을 선택하고 또 밸류를 책정하는 것은 제 주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저는 4개월 전에 플로우나 파일코인 등을 이 알트코인 항목 중에서 가장 쓰레기급 코인으로 선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쌍욕을 먹기도 했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인된 사이트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을 평가하는데 가치에 들어가는 요소가 정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지만 중요한 건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세, 그 다음 시총, 테마, 홀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의 가격이 이 4가지로 결정이 된다는데 어떤 말일까요? 장세부터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세는 알트코인의 장세를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강력한 알트 시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즌은 언제 시작이 되냐? 되게 애매한 표현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알트로 뿌려지는 장세. 이를 좀 더 정확히 말해보면은 반감기로부터 반년 뒤에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장세가 알트코인 상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0년도와 21년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 알트 시즌은 1년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가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영상을 보시면서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는데 20년도 한 5월쯤에 반감기가 시작이 됐고요. 반년 뒤에 비트코인이 올랐고 그리고 알트코인이 언제 반등했냐 책정을 해보면 반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총인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시총이 낮을수록 더 크게 뛴다, 변동성이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테마입니다. 테마는 좀 중요한데 테마에 따라서 이 상승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1, 2, 3, 4월 달에 알트코인이 대반등을 했고 NFT 또는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이 한 1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밑으로 메타디움을 보면은 5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월 가격이 대충 10원쯤이었고 고점의 가격이 500원이었습니다. 50배가 되죠. 그래서 테마를 잘 골랐다면은 알트 시즌이 아니더라도 특정 테마가 관심을 받을 때 예외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왁스가 좀 초기에는 상승이 부진했다면은 22년도를 잘 기억해 보면은 이때 주식도 그렇고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들의 상승세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른 코인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거의 다 죽어가거나 조금만 반등을 하거나. 그래서 테마를 잘 골랐다면 좀 예외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테마를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확률상으로 낮기 때문에 요즘에 쓰이는 투자법으로는 핵심이 될 만한 소재들 또 테마들을 여러 개 교차해서 가져가는 게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론적으로는 거의 정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 홀더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홀더란 주식으로 따지면은 약간 대주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코인은 조금 다르죠. 이 대주주가 되는 게 대부분 개발자라고 쓰여져 있고 달리 보면은 설립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주주들, 홀더들이 쓰레기급이라면은 그 코인을 절대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파일코인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분석가들 또는 유튜버들이 파일코인에 대해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개발자들, 설립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용돈 목적으로 그냥 갖다 팔기만 합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파일코인 외에도 플로우 차트를 한 2년 정도, 2년치를 한 번쯤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과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컨텐츠의 시작인데요.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떤 코인이 좋냐,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재 알트코인을 좀 가치평가하고 정리하는 데는 해당 방법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3대장 메이저, 준메이저, 그 안에 22년도, 21년도에 등장했던 신흥 메이저를 포함해서 3대장에는 비트이더 리플이 있다. 그 다음 메이저에는 에이다라이트, 체인링크, BK, 이오스, 도지 솔라나, 플리곤, 닷, 아발란체, 준메이저로는 네오, 이클, 비골 등이 있다. 이런 지식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제를 보면은 새롭게 깔리는 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구조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코인이라는 용어도 아마 전유물로 남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신흥 코인들 쪽에서 구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냥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일단 시총순에서 1위부터 5위권은요. 안정권에 좀 포함을 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는 코인들은 순간의 이슈로 좀 부분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갑자기 내려갔다가 뭐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적인 변경이 생길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는 거의 그냥 입지가 확고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한 6위부터 30위까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20년도 전에 폴리곤에 투자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20년도 전에 뭐 18년도, 19년도에 나는 에이다에 투자했어, 트론에 투자했어, 라이트코인에 투자했어.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같은 이치로 매틱도 20년도 이전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바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다이도 없고 아발란체, 톤코인, 그 다음에 레오 이런 코인들에 투자한 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해당 코인들은 새롭게 진입한 코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되겠죠. 110등에 있다가 아발란체가 18등이 됐다. 뭐 200등에 있다가 폴리곤이 올라왔다. 솔라나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23년도가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년 알트코인에도 이 부분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는데 20위권 위에 들어갈 코인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구코인에서도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밑으로는 예제와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이오스, 라이트코인입니다. 제가 왼쪽 부분을 좀 생략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트론입니다. 이 세 가지 코인의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전고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18년도 고점과 20년도, 21년도 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오스, 라이트코인, 트론 등이 18년도 고점을 넘겼나요? 못 넘겼죠. 라이트코인은 조금 넘긴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한계점이 생겨나게 되고 또 제한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에이다 같은 코인들을 보면요. 전고를 확연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상 에이다 같은 코인을 찾기 마련이고 에이다 같은 코인을 찾는 방법을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해결 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싶어요. 발상의 전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이상 전고를 압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뛰어넘는 싸움은 힘든 싸움이다. 대부분이 전고의 제한이 걸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냥 전고가 없는 코인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예제가 뭐 톤 같은 코인이 되는 거예요. 톤 같은 코인을 보면은 18년도 고점은 당연히 없고요. 21년도 상반기 고점이 없습니다. 거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1년도 말에 고점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 3, 4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 이 정도가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코인들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좋은 코인들은 전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이니까 아예 걸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18년도 고점은 없고 21년도 고점만 있는 코인을 노려보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밑으로 알트코인 테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개별 알트코인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개념부터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에서 가장 선행해야 되는 지식은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17년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100%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뭐 70%, 50%, 40%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60%가량 삭제가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리플이 등장하고 도중에 이더리움이 털어먹고 리플이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이더리움과 리플이라는 코인이 등장하고 각 30%의 도미넌스가 빠져나간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보면은 알트코인의 시초이자 초기 입지를 다진 코인이 이더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영역을 가더라도 초기 입지를 다진 그룹들은 그 영역에서 대표격으로 자리 잡는다는 팩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 되겠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입지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대신하는 코인들, 이 코인들이 상승세를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테마가 되는 거고요. 저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콩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림을 본다면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느린 구조, 비싼 비용, 대체하거나 대신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코인이 됩니다. 그럼 이 코인들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뭐 대표적으로 레이어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ZK, 옵티 이런 식으로 예를 적어놨는데 제공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자료들, 이 자료들을 단순화시키는 제로 날리지, 제로에 가깝다, 제로 쿨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제로가 들어갔으니까 가볍겠죠. 그래서 ZK가 붙은 기술이거나 아니면은 옵티, 그냥 뭐 다 긍정적으로 승인을 하고 다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조사하는 이런 옵티 같은 것들, 이런 기술들을 대표하는 코인들을 말을 하는데 예제로 든다면 아비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GK 싱크가 됩니다. 예전에 이 코인들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아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오늘 폴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전부터 폴리곤 쪽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게 데이터를 봐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우세하죠. 트랜잭션이 얼마나 빠르냐,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냐, 블로그 형성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크냐, 뭐 그 다음에 등등. 당연히 활성도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은 그나마 뭐 데이터는 낮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가격이 잘 버텼다라는 것도 보이고 차트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없지만 폴리곤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활성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치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뭐 네트워크 수를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뭐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 뭐 민팅이 개선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리곤이 뭐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오스가 되거나 아니면 상패전에 날아다니던 루나급이 되거나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당연히 좀 후자 쪽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쪽에서는 폴리곤 쪽을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때 막 10개, 20개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코인들만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 코인을 무조건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인트로에 소개되는 코인들이라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는 23년도에는 무조건 투자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에는 AR 위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코인들이나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차트는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AR 쪽은 계속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AR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AR 코인의 테마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은 저장형이거나 IPFS 쪽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스토리지, 파일 코인 등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테마가 플랫폼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플랫폼 테마는 간단히 말해보면 우리가 뭘 만들어 나갈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SNS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탈중앙화 SNS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음악 쪽으로도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플랫폼 테마가 돼서 저장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사람들이 이용해서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특히나 AR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테마다. 그럼 저장형에 가깝지는 않고 여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간단하게만 보시고 제가 플랫폼 테마는 제가 알트코인 설명할 때 자료 준비되는 대로 플랫폼 테마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의 컨텐츠가 구성됐는데 저도 뭐 직접적으로 알트코인을 추천하는 게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알고 이웃집 뽀삐 엄마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구성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지식은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몇 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갈 거다 미리 예고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부의 알트코인들과 알트코인 필수 지식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설명, 영상 댓글란은 맥주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알트코인 매매에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평경장이었습니다. すみ
みません。バスケットはお好きですか？いつもの一日から抜け出して目が覚めるような冒険の舞台へ回る地球儀を目印にさあ今会いに行こう特別な一日